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국어가의 김상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 내용, 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난이도가 좀 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분들하고 독서 시간 만나는 것, 기껏해야 3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에 독서 지문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조금 더 많은 작품들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따지면은 EBS는 특강 28페이지 있으니까, 그 지문 내용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미리 뭐 다 예습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따라 나눠봅시다. 자, 1960년대 앞에다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리히텐슈타인 앞에다가 2, 그죠? 다시 내려가서 리히텐슈타인은 앞에다가 3, 한 번 더 내려가서, 꽝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앞에다가 4. 그 전체적으로 몇 개 달라고 그려져 있더라고요? 4개 달라고 그려져 있더라. 그럼 4개 달락이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문학 지문에, 즉, 독서 지문의 어떤 분량을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4분의 3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리 여러분들이 리히텐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이 어떤 지문이야? 그래, 예술 관련 지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서 지문에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이 존재하지만 그 사이에, 그죠? 예술 지문은 상대적으로 좀 쉽다라고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그래서 이 쉬운 지문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 낭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1960년대 딱 쳐놓고요. 왜요? 시대 연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1960년대 미국에서는 대중매체 발달로 인해서 예술계의 경향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변하였더라. 자, 그럼 일단은 뭐 첫 번째 단락에 다른 것보다도, 그죠? 자, 몇 년도예요? 그래, 1960년대에, 그죠? 예술계의 무엇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더라? 변화를 가졌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맞니? 예. 자, 그다음 또 갑니다. 이 시기 달표는 깡 쳐놓고요. 그럼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몇 세기? 1960년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 예술가들은 정교한 붓터치의 원근법을 활용한 사실주의적 표현 방식, 또 신화나 종교, 역사 사건 등의 고전적 주제에서 벗어나서 만화, 광고, 상품, 유명인 등의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결국 미술의 영역으로 한다고요? 끌어들였더라라고 하는 것. 그죠?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시기에, 그죠? 예술가들은 대중의 어떤 문화에, 그죠? 그 영역을 어디로? 예술계로 뭐 한다고요? 끌어들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러면서 계속 팝아트는 그 선봉에 있었다. 그 다시 밑줄 쫙 쳐나갑니다. 팝아트는, 그죠? 그 선봉에 있었다. 그럼 선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을 맞이해서 제일 먼저 나가 싸우는 부대를 우리가 선봉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봉이라는 것은 제일 앞서서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그럼 다시요. 바로 이러한 어떤 대중문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술의 영역으로서 끌어들였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라는 거야? 팝아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선봉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 아니었겠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서 다시요. 이 팝아트가, 그죠?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회화에서 이제 무엇이 만화 이미지가 활용이 되었는데, 야, 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폭의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만화도 한다고요.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만화는 우리가 회화와 영역 같은 것처럼 예술작품이라고 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 만화 이미지를 어디에다가 활용을 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로이 리슈타인테양. 자, 로이 리히텐슈타인 대표는 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죠? 뭐 났습니까? 사람 이름 나왔죠. 그죠? 자, 다시 갑니다. 로이 됐습니까? 로이입니까? 그죠? 그래서 로이 됐나요? 리히테 됐나요? 슈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더라.
살아냈으니까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바로 그 대표 작가이더라. 대표 달동은 맞춰놓고 체크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래 되겠네. 팝 아트에 실제로 여러 작가들이 존재하지만, 그죠? 예. 그래도 글쓴이 입장에서는 이 팝 아트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요? 그래. 바로 이 리히텐슈타인을 단다고 들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럼 글쓴이 입장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리히텐슈타인이 가장 중요하다.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말 쓴 거라고요? 대표적이다라는 말을 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자, 리히텐슈타인의, 자, 미안합니다만은, 고속도 칼로 딱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칼로 열고, 그죠? 예. 바로 리히텐슈타인의 이 팝 아트적 실험은 기존에 회화와는 다른 새로운 예술 양식을 제안한, 만다고요? 선구적인 시도로 된다고요? 평가된다. 자, 그것까지 해서 칼로 딱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니? 예.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이 리히텐슈타인의 이 팝 아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죠? 예. 바로 기존의 회화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양식을 제안한 뭐가 된다는 거야? 선구자적인 그죠? 예, 다시 말한다면 선구적인 그죠? 예. 시도로 된다고요? 평가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 자, 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갈로를 열고 닫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 우리 했던 거 기억납니까? 첫 번의 단락, 두 번의 단락, 적어도 세 번의 단락의 첫 번째 문장까지 살피면은 뭐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랬었지? 그렇죠. 글쓴이가 독자인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 다시 말한다면은 논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논제를 알면은, 다시 말하면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한다고요?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일단 첫 번째 장점 아니겠어요? 그죠?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락이나 네 번째쯤 단락하면은, 그죠? 내용이 갑자기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흔히 말하는 길을 잃은 어떤 방랑아, 다시 하면은 어떤 미아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뭘 떠올리면 된다고요? 그렇지. 바로 글쓴이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떠올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뭘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논제는 꼭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단락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 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리히텐슈타인에 대해서, 그죠? 예. 선구적인 어떤 시도로 평가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그렇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게 이제 몇 번의 단락 내용이라고요? 첫 번째 단락 내용이더라. 그죠? 예. 자, 제가 칠판에다가, 그죠? 예. 간단한 내용을 적어 놨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 뭐 한 것이었어? 우리가 밑줄 그어준 내용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우리가 밑줄 그어 놓은 내용이 바로 그 단락에 뭐가 된다는 거야? 중심 내용이 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됐니? 예. 자, 두 번째 단락 갔더니, 리히텐슈타인의 회화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을, 특히 주목할 만한 것, 딱 yap쳐놓기 바랍니다. 자, 글쓴이는 보통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그죠? 예. 그런데 자신의 글에다가 특히 중요한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특히 이런 것은 핵심이다. 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내용을 뭐 하자는 거야? 강조하자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다시요. 우리 좋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좋은 문제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 부분을 글쓴이 입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이 글에서 중요한 부분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 맞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잡아줘야 돼, 안 잡아줘야 돼? 당연히 잡아줘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뭔데? 다시 밑줄 쫙 주목기 바랍니다. 만화의 기계적 재현 방식을 뭐 했다라는 거다. 적용했다라는 것이다. 그럼 다시요. 이 리히텐슈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한다면 주목할 만한 점은, 됐니? 예, 바로 회화에다가, 그죠? 회화에다가. 자, 뭘 갖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지? 그래, 만화의 기계적 재현 방식, 그죠? 예, 만화의, 그죠? 예, 기계적, 그죠? 예, 무엇을? 재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접목을 시켰더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바로 이 리히텐슈타인의 회화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한 번 더 뭘 갖다 집어넣었다고요? 만화의 기계적 재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 근데 또 재밌잖아.
우리는 만화의 기계적 재현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잘 모르잖아요. 그럼 다시 뭐 하겠어? 그것에 대한 설명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그럼 한번 가보자. 만화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 기법인, 그죠? 밴데이 도트 기법을, 그죠? 예, 의도적으로 한다고 활용한 것이다. 그럼 다시 한다면, 만화에서 한다고요? 주로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가, 그죠? 예, 밴데이 됐습니까? 예, 도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죠? 예. 됐니? 예. 그 기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도적으로 썼더라라는 거야. 저 만화책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에, 그죠? 자취방에 오게 되면 좀 심심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뭔가 이제 어떤다고 시간을 좀 소요할 거리 필요한데, 그죠? 예. 뭐 마땅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동네 만화방 아저씨를 자꾸 사놓는 거야. 됐니?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만화책 한 권이 100원 정도 빌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가면 이제 무협지를 한 20권, 30권짜리를 빌려와요. 그러면은 아저씨한테, 그죠? 예. 한 1,500원 정도 주고는 된다고요. 한 30권을 다 빌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싸게 빌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단, 아저씨가 조건이 있어. 뭐라고요? 예. 5시간 안에 갖다 줘. 됐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한다고요. 한 2~3시간 만에 쫙 훑어본단 말이야. 그 정도로 저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화책을 읽으면서, 그죠? 예. 밴데이 도트라고 하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용을 읽을 줄만 알지. 그죠? 만화의 기법은 저는 모른다는 거지. 다시요. 여러분들은 압니까?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자, 다시요. 그러면 글 쓰는 입장에서는 일반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독자는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거야, 모른다라는 거야? 모른다라는 거잖아. 그럼 다시 이것에 대해서 또 뭐 내준다는 거야? 정의 내려주거나 설명해 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뭐 하나의 기법이니까 설명이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갑니다. 보세요. 그래서 밴데이 도트 기법, 밴데이 도트 기법,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당시 인쇄소에서 인쇄물의 색상과 명암,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한 기계적 방식이더라. 아,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인쇄소에서, 그죠? 예, 인쇄의 어떤 질감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무엇이었더라? 방식이었더라. 그래, 그게 밴데이 도트다. 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 밴데이 스크린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색의 작은 점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찍어내는 기법을 뭐라 그런다고요? 밴데이 도트라고 이야기하더라. 그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허나, 일단은 밴데이 도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뭐라고요? 인쇄소의, 그죠? 예. 바로 기계적 방식이 하나일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 다시 이제 리히텐슈타인은 이 기법을 차용해서 빌려와서 초기에는 플라스틱 솔 브러쉬로 오일 페인트 점을 하나하나씩 찍었고 이후에는 금속 스텐실이라든가 구멍이 뚫린 판을 이용해서 마치 기계가 인쇄한 듯한 균질한 도트 효과를 뭐 했다라는 거야? 재현하였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했다는 거야? 기계적인 어떤다고요? 재현을 해보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예. 계속합니다. 그래서 기계로 복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수작업과 반복적 과정을 거친 독창적 예술 작품을 완성해낸 것이더라. 그래서 기가 찍어낸 것이 아니라 손으로 단다고요. 기계와 같이 그렇게 해줬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자, 또한 그는 여기서 그 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죠? 예. 다시 한번 미쳐볼까요? 왜? 자, 우리가 특정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뭐도 잡아달라 그랬어? 주장도 잡아달라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그러면 그는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의 어떤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뭐가 나타나기도 한다고요? 주장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죠? 예. 물론 이제 그의 행위라든가 그의 업적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그러면은 별 관계 없지만 그래도 만약 하나 그의 주장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밑줄 그어 놓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죠? 예. 일단은 그래서 밑줄 그어보고 들어갑니다. 자, 그는 평면적인 원색과 굵은 검은색의 윤곽선이 뚜렷이 대비되는 색면 구선을 통해서 만화 인쇄물의 시각 효과를 어떤다고요? 그렇지. 반영하고자 했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 색면에 됐니? 예. 무엇을요? 구성을 통해서. 그죠? 예. 바로 인쇄물의 그죠? 예. 무엇을? 시각 효과를 드러내고자 했더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바로 밴데이 도트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생명 구성을 통해 가지고 그죠? 예. 바로 이 회화에다가 즉 만화의 기계적 재현 방식을 사용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것이 두 번의 단락 내용입니다. 뭐 어렵지 않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의 단락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히트슈타인은 또 보세요. 패널이라는 만화 형식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했더라. 아이고야. 그러면 다시요. 밴데이 도트도 활용했고요. 생명 구성도 드러냈고요. 그랬던 세 번째 갔더니만은 또 뭐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 패널이라고 하는 것도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자,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패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압니까? 아,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됐습니까? 예. 그럼 또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지. 바로 글쓴이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또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자, 그럼 갑니다. 패널은 패널 다시 네모 깡 합쳐놓고요. 만화에서, 그죠? 서사의 흐름을 분절하여 보여주는 개별 장면 단위더라. 그래. 바로 서사의, 그죠? 예. 흐름을 보여주는, 그죠? 예. 개별적인 예. 장면 한다고요? 단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예. 다시 한 번 더 개별적인 장면 단위를 뭐라 한다고요? 패널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됐니? 예. 이 단위로 보통 하나의 사건이나 뭘 담고 있다? 감정을 담고 있더라. 그래서 패널에는 됐나요? 예. 사건이라든가 뭐 한다고요?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패널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요. 바로 그의 회화에다가 만화적 요소인 이 패널을 어떤다고요? 이용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리히트슈타인은 원작 만화의 패널을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 여러 패널 가운데 특정 장면을 선택해서 확대하거나 또 서로 다른 장면을 병치하거나 또 재배열함으로써 특정 순간에 정서적 긴장을 극대화하여 주제의식을 만나고 강조하였더라. 그래, 쉽게 말한다면 패널을 이용해가지고 이래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또한 그는 그 달동을 깡 쳐놓고요. 만화 특유의 말풍선, 그죠? 의성어 등의 텍스트 요소를 적극적으로 또 뭐 했다? 활용했더라. 그럼 다시요. 패널도 활용했지만 또 탄다고요? 예. 텍스트적인 어떤다고요? 요소도 있는데, 그죠? 뭐 어떤 것이 있다 그랬어요? 말풍선과, 됐습니까? 예. 또 어떤다고요? 의성어와 같은 것 등등등이라고 했겠죠. 그죠? 예. 이 텍스트적 요소도 됐다라는 거, 적극적으로 활용했더라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 됐니? 예. 그럼 또 보세요. 텍스트가 뭔데요? 했더니만 또 그 다음에 텍스트에 대해서 또 단다 또 설명해 주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텍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만화적인 요소로서의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그 텍스트에 대한 정의를 또 내려주지 않겠느냐? 맞나? 예. 또 보세요. 그죠? 예. 다섯 번째 줄 바로 나오죠? 텍스트는 텍스트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이미지의 구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교하게 배치한 만다고요. 시각적 조형 요소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텍스트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글이 아니라, 그죠? 예, 시각적인 조형 요소이더라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일반적인 책에서 이야기하는 텍스트라는 개념과 만화에서 사용하는 텍스트의 개념은 조금 다른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시각적인, 그죠? 예, 조형 요소를, 그죠? 예, 뭐라고 한다고요? 텍스트라고 이야기하더라. 됐니?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리히트슈타인이 그의 회화에서 만화적인 요소 가운데서 무엇? 패널과, 그죠? 예. 그 다음에 텍스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맞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이죠. 예. 자, 꽝꽝 달동을 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죠? 꽝꽝이라니까 좀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꽝꽝이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 검색해 보세요. 그죠? 네, 재미있습니다. 그죠? 예. 자, 뭐 그런데 그 앞에다가 우리 하나만 적어놔 볼까요? 그렇지. 뭐라고 적어놔 볼까? 예를 들어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죠? 예. 어떤 작품요? 과광이라고 하는 작품을 어떤다고요? 사례로 들고 있더라라는 거. 됐니? 예. 그럼 다시 보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 사례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리히트슈타인의 어떤 과강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보다 더 정교하게 또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가 합니다. 그래서 이 과강이라고 하는 것은 리히트슈타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죠? 그렇지. 대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중요한 작품 맞네요. 그죠? 예. 바로 그의 독창적 기법을 어떤다고요?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더라.
그래서 이 작품은 미국의 전쟁 영웅들, 자, 미국의 전쟁 영웅들 앞에다가 또 한 글자 더 뭐라고요? 예시로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의 어떤다고요? 전쟁, 그렇지. 영웅들이라고 하는 또 작품도 있습니다. 됐나요? 예. 그 미국의 전쟁 영웅들이라는 전쟁 만화의 패널을 만다고요? 재구성한 거다. 그러니까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을 그죠? 아니라 미국의 전쟁 영웅들이라고 하는 어떤 만화가 있단 말이야. 그것을 어떤다고요? 그래, 재현한 것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전쟁 만화의 패널을 됐나요? 됐습니까? 예. 만다고 재구성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야? 바로 이 꽈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 미국의 전쟁 영웅들이라고 하는, 됐나요? 예, 이 작품에, 그죠? 예, 패널을, 뭐 한다? 재구성한 것이, 그죠? 예, 꽈강이라고. 됐니? 예. 자, 조금 더 볼게요. 예. 자, 원작 만화에서 중심적인 요소는, 그죠? 예, 적기를 격추하며 승리하는 전투기이지만, 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에서는 격추된 전투기의 폭발 모습이 어떤다고요? 강조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원작의 만화와는 어떤다고요?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특히 다 깡야쳐놓고요. 그죠? 예. 또 뭐 나왔습니까? 특히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나온 내용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또 중요하다고 봐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이 작품에 표현된 각진 형태의 텍스트는 다 보세요. 각진 형태의 또 뭐라 했어? 텍스트는 일어났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잡스 뭘 활용한다 그랬어? 텍스트적 요소를 또 확인한다,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패널을 가져오고 텍스트를 가져오고, 맞나? 예. 그래서 텍스트는 격렬한 폭발과 붉은 화염을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고 또 폭발의 소리까지도 떠올리게 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저 앞에서 말풍선이나 의서 같은 그런 텍스트적 요소를 어떤다고요?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실감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꽈강은 바로 대중매체 이미지를 차용하고 재해석한 리히텐슈타인 예술 세계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그죠? 예, 리히텐슈타인의 어떤 작품에 그죠? 예, 대표적인 만다고요 사례를 끌어와서 그죠? 예, 그 만화적인 요소를 회화에다가 즉 다시 한다면 그의 작품에다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칠판에 써놨는 것, 그죠? 예, 이 내용이 실제로 그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저희들 지금 잡고 들어갔잖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내용은 여러분들 외우고 있니? 못 외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지? 문제를 풀어가면서 각각의 선택지의 내용이 이 본문 속에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잡고 맞춰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이제 그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9페이지 1번 문제. 자,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자, 요 한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기억 다시 미술자 합쳐놓게 되면 그럼 기억은 뭔데 봤더니만은 리히텐슈타인의 팝 아트적인 어떤 실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리히텐슈타인의 팝 아트적인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걸 전체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왜? 이 글에서 뭘 가지고 이야기했어? 결국은 이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죠? 예. 팝 아트가 그죠? 예. 바로 이러한 1960년대의 어떤 회화의 하나의 선구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대중적인 어떤 문화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줬더라. 그죠? 예. 그게 바로 뭐였어요? 리히텐슈타인의 팝 아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 글 전체가 바로 그와 관련된 글이니까 이 1번 문제는 그죠? 예.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버리면은 요건 내용 일치불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1번부터 갑니다. 보세요. 회화를 대량 복제하는 기술, 미칠까요? 대량 복제하는 기술 개발. 뭐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틀렸고. 선지 2번. 대중문화의, 요겁니다. 미칠까요? 기계적 재현 방식을 도입 밑줄자. 그래서 회화의 표현 방식을 확장했더라. 그게 어디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단락에 제일 첫 번째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리히텐슈타인의 회화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랬어요? 만화의 기계적 재현 방식을 회화에다가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됐습니까? 예. 에이, 그러면 답 나왔네. 두 번째 단락의 제일 첫 번째 줄. 글쓴이가 뭐라 그랬죠? 가장 주목할 것은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내용은 중요한 거야. 다시, 좋은 문제는 항상 글쓴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네, 쉽죠? 선의 3번, 회화에서 뭐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4번, 전통회화의 기법과 고전적 주제를, 어이구야, 이것을 다시 현대적 감각으로 변형한 것이 아니라, 그죠? 대중문화의 요소를 예술의 영역에다가 갖다 넣었더라. 그죠? 예. 거기에 선지 5번, 점선 면색 등 회화의 조형 요소만을 활용한 순수 회화를 옹호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잖아요. 순수 회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수 회화에다가 만화적인 어떤 방식을 갖다 집어 넣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순수 회화를 옹호했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니? 예. 뭐,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